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에이블톤 라이브 서티파이 트레이너 권현우라고 합니다. 저는 코리아라고 하는 사운드 아트 팀에서 주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에이블톤 라이브 12 버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에이블톤 11까지 써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에이블톤 12가 굉장히 혁신적이고 재미난 기능들이 많이 들어있다라는 것들을 아시게 될 텐데요. 일단 화면상으로도 그렇죠. 화면상으로도 어레인지 뷰의 이제 특징적인 이 믹서 창이 새롭게 추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존의 다른 DAW들에서도 많이 차용되고 있는 것들인데 에이블톤에서 에이블톤 12가 되면서 이 부분이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제가 여기 첫 번째에다가 이제 넣어놨는데 멜드라고 하는 새로운 신디사이저가 추가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멜드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할 건 아니고 이것들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또 말씀드리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멜드에 이어서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로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새로 생겼죠. 자, 플러그인에 가보시면 여기 오디오 이펙트에 가보시면 로어라고 하는 새로운 플러그인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어라고 하는 세츄레이터 그리고 오버드라이버 플러그인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혁신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사운드 디자인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플러그인이 새로 만들어졌죠. 네. 그리고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제 브라우저 화면이 조금 다르게 생겼죠. 11을 보시던 분들이라고 하면 약간 다르게 생겼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이 필터 부분을 통해서 굉장히 손쉽게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것들을 찾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츄레이션 눌러보시면 로어나 페달, 오버드라이브, 이로션 기존에 있는 것들 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플러그인들 보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플러그인들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스피파이 오디오라고 하면 스피파이 오디오에 나오는 친구들이라든지 이렇게 찾기가 굉장히 좀 간단해진 것 같아요. 그 전처럼 하나하나 찾으려고 특히 이제 UAD 쓰시는 분들은 이 UAD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이 UAD 부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저도 이게 전부 다 쓰는 건 아니고 데모 버전들이 이제 대부분 들어가 있는데 이 데모 버전들 이렇게 지나가고 하기가 굉장히 좀 번거로웠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찾기가 좀 쉽게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웨이브스다. 그럼 웨이브스가 깔려 있는 것들 이렇게 쭉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사운드에 있어서도 비슷한 사운드를 찾아주는 기능이 새로 생성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이 버튼을 누르면 similar 파일이라고 해서 비슷한 파일들을 이렇게 쭉 찾아줍니다. 네, 그래서 사운드뿐만이 아니고 프리셋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같이 검색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필터 보시면 내가 여기에서 지금 찾으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었고요. 오늘은 12의 새로운 기능들 중에 미디에 관련된 거를 조금 이제 여러분들하고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디에 관련된 것들은 미디 이펙트를 살펴보면 미디 이펙트에 물론 새롭게 추가된 것들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들도 있는데 아르페지에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아르페지에이터는 기존에 있던 플러그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새롭게 개편이 돼서 새로운 형태의 UI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타일을 눌러보시면 이 스타일에 그 전에도 스타일은 똑같이 있었습니다만 이 스타일이 예를 들면 썸업이다 라고 하면 이 썸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아르페지에이터가 되는지 단계를 보기가 어려웠었는데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돼서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림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죠. 네, 이런 아르페지에이터 같은 경우들은 자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아르페지에이터를 여기다가 이거를 레가토를 줘서 이렇게 해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멜드에 있는 기본 사인웨이브 사운드를 가지고 지금 사운드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미디 이펙트들의 특징들은 뭐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기본적인 미디, 이 지금 제가 트라이어드로 도우미소를 찍어놨는데 이 미디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바꾸지 않고 그거를 효과만 주는 게 미디 이펙터들이었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뭐 노트 렌스를 바꾸든지 피치를 바꾸겠다 라고 하더라도 이 피치를 이렇게 바꾼다 한들
실제 노트는 도미솔로 찍혀 있는 게 변함이 없었죠. 우리가 비파계 방식으로 이것들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미디 신호를 변경할 수 있는 것들이 이 미디 이펙트 부분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살펴보고 싶은 건 이 미디 이펙트 부분은 아니고 여기에서 새롭게 추가된 미디 제너레이터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디 제너레이터를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이 옆에다가 드럼 프리셋을 하나를 불러왔습니다. 바투키트라고 하는 친구를 하나 불러왔고요. 자, 여기에 미디 클립을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 클립을 만들면 물론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작업을 하실 때 드럼은 내가 이렇게 내가 원래 찍는 대로 이렇게 찍겠다. 쿵빡 쿵빡 이렇게 찍겠다. 쿵찍. 자, 이렇게 기존에 있는 패턴들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런 패턴들은 얼마든지 만들어 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기존에 하던 어떤 패턴들이 나는 너무 좀 재미가 없다, 뭔가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창의적인 무언가를 심어줄 수 있는 게 에이블톤 라이브에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다 지운 상태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운 상태로 여기 지금 클립뷰 보시면 이 클립뷰의 맨 오른쪽 파트, 네, 여기를 눌러 보시게 되면 여기가 제너레이트 파트입니다. 네, 그래서 미디 노트를 제너레이팅 해주는 곳이에요. 미디 노트를 제너레이팅 해줍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생성을 해줍니다. 자, 여기에서 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이 밑에 있는 유클리디안이나 맥스 미디 제너레이트는 지금은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에이블턴에서 기본적으로 주고 있는 이 네 가지, 이 리듬, 시드, 쉐입, 스택, 그리고 여기에 트랜스폼에 있는 이 친구들을 조금 살펴볼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좀 작업에 이용하시게끔 되시길 바라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에이블턴에 있는 이 리듬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성을 하게 되면요, 물론 지금 아무것도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자, 제너레이트를 한번 눌러볼게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제너레이트를 눌러보면요, 이렇게 자동으로 미디 노트가 생성이 됩니다. 자동으로 미디 노트가 생성이 되고, 이 리듬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 리듬 패턴들, 그러니까 피치가 움직이지 않는 선에서 특정 리듬 패턴들에 대해서 자동으로 이 그리드에 맞게, 지금은 이제 그리드에 맞게 지금 되어 있는 건데요, 이 그리드에 맞게 자동으로 미디 노트를 생성해주는 기능입니다. 내가 미디를 찍을 필요도 없어요. 지금 제가 미디 안 찍었죠. 근데 이 제너레이트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미디가 생성되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한번 들어보죠. 자, 이런 패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패턴들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이 패턴이라고 하는 것들을 움직이게 되면 자동으로 패턴이 바뀌게 됩니다. 내가 찍을 필요 없이 그냥 여기에서 새로운 어떤 형태의 리듬 패턴을 만들고 싶을 때, 자, 그러면 이제 킥을 이렇게 찍어 보면 나쁘지 않죠. 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다른 형태로, 지금 우리가 드럼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드럼렉에 다른 프리셋들을 불러와서 실제로 또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현재 작업되고 있는 것들은 색깔이 활성화가 되고요, 지금 작업되지 않는 것들은 회색으로 처리가 됩니다. 회색으로 처리가 되었다라고 해서 실제로 소리가 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소리가 나고 있죠. 자, 이 상태로 패턴들을 바꿔주게 되면, 자, 이렇게. 그리고 이 스텝을 통해서 내가 이 여러 가지 스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덴서티를 통해서 이게 얼마만큼 촘촘하게 있을 것이냐를 결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텝 듀레이션은 지금 16분음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16분음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벨로시티 자체도 내가 랜덤하게 이렇게 바꿔서 53부터 127까지 랜덤으로 바꿀 수 있고요, 얘네들을 강세들을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여기 지금 점점 진하게 된 곳이 벨로시티가 더 세진 곳을 의미하겠죠. 자, 여기에서 또 한 가지를 또 추가해 볼까요? 이번에는 하이햇을 한번 추가해 보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지금 저는 미디 노트를 실제로 여기에 단 한 번도 찍지 않았습니다만 자동으로 미디 노트들이 전부 다 생성이 되면서, 물론 이것들에 대해서는 좀 내가 이제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우거나 똑같이 편집도 가능합니다. 편집을 하고 새로운 노트들을 또 추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리듬 파트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돼 있더라고요. 네, 이 부분들이 저는 그래서 사실 귀차니즘이 되게 있는 사람이라 이런 부분이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네, 그리고 특히 16비트를 찍을 때는 쭉 찍어 놓고, 특히 이 벨로시티를 조정해 가면서 새로운 형태의 악센트를 주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악센트를 주는 것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지금 프리퀀시가 5개, 3개로 나눠져서 지금 2개면 2개 하나씩, 3개면 4개 하나씩 악센트가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내가 지금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패턴의 형태의 리듬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직접 해보시면 기존에 있던 여러분들이 직접 찍어서 만들어 보는 것들하고 전혀 새로운 형태의 리듬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악센트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리듬을 했으니까 이번엔 시드라고 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드라고 하는 건 자동으로 멜로디를 생성해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들을 제너레이트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너레이트를 한번 눌러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의 멜로디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너무 촘촘하게 모여 있거나, 그리고 듀레이션이 너무 길거나 해서 내가 지금 원하지 않는 사운드들이 많다라고 하면 이제 이것들을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낮은 곳에서 사운드들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좀 높은 곳으로 사운드가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좀 높은 곳으로 이거를 최저점과 최고점을 바꿔서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듀레이션도 32분음표는 거의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32분음표 말고 16분음표에서 4분음표까지, 2분음표까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벨로시티도 마찬가지예요. 최저 벨로시티에서 최고 벨로시티를 조정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보이스는 한 번에 나오는 음의 최대 개수를 이제 의미를 하는 건데요. 지금은 6보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 6개의 음이 동시에 나오게 되는데, 나는 이 음을 좀 줄이고 싶다라고 하면 이 보이스 수를 좀 줄여주게 되면 한 번에 나오는 최대 음의 개수를 줄여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덴서티를 통해서 밀도감,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로 이제 놔두게 돼서 이제 플레이를 해 보게 되면요, 크로매틱 형태로 사운드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굉장히 듣기가 싫죠. 자, 그래서 이때 사용하면 좋은 게 이 스케일이라고 하는 걸 사용해 보면 이제 굉장히 이 스케일하고 사용했을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C 메이저 스케일로 나와 있는데, C 메이저 스케일로 이렇게 좀 더 나와 있죠. C 메이저 스케일로 나와 있어서 이 C 메이저 스케일에 맞는 음으로만 자동으로 변형이 되게끔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듣기가 좋아지겠죠. 사운드를 조금 변형해 볼까요? 이렇게 다른 보이스로 했을 경우에는 베이스를 만드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조정해 가면서 자동으로 음이 생성되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듀레이션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짧은 음과 제일 긴 음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재미나게 지금 제가 미디 노트를 하나도 찍지 않은 상태에서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또 트랙을 추가해서 한 가지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오퍼레이터를 불러서요. 자, 여기에다가 똑같이 미디 노트를 만들고 시드는 이제 했으니까 자, 시드 밑에 있는 쉐입이라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쉐입은 말 그대로 얘를 그냥 내가 그림 그리듯이 여기에다 그림을 그려주기만 하면 그냥 미디 노트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겁니다. 방금 전에 시드처럼 하나하나 생성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여기 있는 모양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릴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아예 이렇게 그림으로 아예 그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최저음과 최고음을 내가 조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최저음과 최고음을 조정할 수 있어서 여기에 있는 음을 이용해서 새로운 음들을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에서 레이트를 이용해서 얼마만큼 긴 음을 만들어낼 것이냐, 긴 음은 짧은 음을 만들어낼 것이냐를 결정해 주고요. 이 타일을 통해서 내가 이 음들을 정말 말 그대로 타일입니다. 연결되는 음들을 만들어 줄 것이냐, 이렇게 음이 연결이 되죠. 이거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음들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멜로디 형태를 만들어낼 때도 굉장히 좀 재미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터를 통해서 여기에 새로운 원래 지터는 노이즈를 의미를 하죠. 그래서 새로운 음들을 추가를 시킬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덴시티를 통해서 음들의 밀도를 다시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만들면 아까 전에 한 거하고 굉장히 흡사하게 조금 더 스케일에 맞는 음들을 이용해서 베이스 라인 형태로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멜로디 형태 라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트랜스폼하고 연결을 시켜서 뭔가 새로운 여기에 장식적인 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를 시켜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만들면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것들을 계속 제너레이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것들로 시도해 보면서 새롭게 생성되는 미디를 조금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재미난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택입니다. 자, 스택이라고 하는 건 화음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화음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모양으로 자동으로 화음이 쌓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만들어 보시면서 여러 가지 화음 형태를 자동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들어보시면. 그리고 밑에 루트를 변경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밑에 미듬을 변경을 시켜서 이 위에다가 새로운 음들을 추가를 시킬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사실 이 스케일하고 연결시키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이 스케일에 맞는 음들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게 좀 굉장히 편안하게 우리가 코드 형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화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버전이라는 게 있죠. 자리 바꿈. 네, 그래서 이것들을 자리 바꿈 형태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첫째 자리 바꿈, 둘째 자리 바꿈, 네, 셋째 자리 바꿈까지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나와 있습니다. 자, 듀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거를 줄여가면서 네, 굳이 진짜 제가 찍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진 거죠. 찍을 필요가 하나도 없이 이렇게 듀레이션 그리고 인버전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새로운 코드 형태를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시면서 네, 소리 들어보시면서 좋은 형태로 만들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루트가 너무 낮다라고 하면 루트를 더 올려서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굉장히 재미난 기능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가지고 진짜 구체적인 작업을 한다라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무언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때 굉장히 좀 유용한 것 같아요. 특히 시드나 쉐입 같은 경우 사실 리듬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제가 미디로 찍는 것들이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찍는 편이고 CD나 쉐입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굉장히 재미나게 사용을 하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CD로 아까 전에 우리 했던 것처럼 내가 어떤 구간을 지정해서 만들어주게 되면 자동으로 음들이 생성이 되면서
이런 음들 형태로, 물론 지금은 굉장히 크로매틱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걸 스케일하고 연결시키면 이제 굉장히 또 스케일에 맞는 음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겠죠. 스케일에 대한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히 이제 미디 제너레이터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미디 제너레이터 말고 이 미디 트랜스포메이션 툴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내용들은 답글에 달아주시거나 조금 더 활용하기 더 좋은 그런 의견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의견 주시면 제가 잘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